대한민국 최초의 럭셔리 SUV 제네시스 GV90의 각종 재원과 성능, 예상도, 출시일과 가격 등이 무더기로 드러납니다. 앞으로 10년을 책임질 제네시스의 차세대 디자인과 새로운 플랫폼, 기술력까지 놀라운데 어떤 차가 될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출범해 이제 9살이 된 제네시스는 해외, 특히 미국 시장에서 SUV의 굉장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미국에 처음 진출했던 2016년 한 해 겨우 6,948대를 팔았던 제네시스는 작년인 2023년엔 무려 69,175대를 팔아 10배 성장한 판매량을 보여줬고, 이는 2022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쟁 브랜드인 인피니티를 2년 연속 따돌리고 있죠. 하지만 제네시스 측은 아직 성장이 더 필요하다 말합니다. 작년 32만 대를 판 렉서스에 비해 아직 4배의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SUV 라인업에 분투를 기대하게 되며 이 선봉에 설 모델이 바로 GV90입니다. 제네시스의 모든 역량을 담은 플래그십 모델이자 SUV 라인업의 최상단이며 수년 안에 풀체인지가 이뤄질 제네시스 시리즈의 미래를 엿볼 역할이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F 세그먼트 SUV가 될 GV90는 현행 eGMP가 아닌 차세대 EM 플랫폼을 탑재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eGMP는 소형차 탑재가 불가능해 최소 준준형 이상의 차급을 요구하고, SUV의 구조를 기본으로 설계된 만큼 아이오닉6 같은 세단도 G90 이상의 껑충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세대 EM에선 소형차부터 대형차, 세단부터 SUV까지 모두 소화하는 높은 자유도와 86개의 모듈러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 배터리 원가 절감과 높은 밀도를 통해 잠시 후 언급할 놀라운 주행거리를 실현하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장은 벤츠 GLS보다 소폭 긴 5250mm 수준이고, 휠베이스는 GLS보다 27cm가량 긴 무려 3400mm 내외의 덩치로 예상되는데요. 여러분도 만나본 GV90의 콘셉트카 네오로는 GV90 양산형과 동시에 만들어졌기에 사실상 이 모양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달 항아리에서 영감받은 캐릭터 라인 없이 둥근 디자인은 주로 실내에서 쓰여온 여백애미 스타일이 잘 묻어나죠. 제네시스를 포함한 FR 차량들이 선보이던 긴 후드와 긴 프레스티지 디스턴스는 전기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돼 전통적인 멋을 그대로 간직했으며, 윙페이스로 명명된 이 얼굴은 양산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를리네타 콘셉트를 비롯해 이미 윙페이스에 다양한 응용을 보여줬는데, G90부터 GV70까지 쭉 적용된 이 MLA 렌즈가 얼마나 촘촘해지냐에 따라 콘셉트와 양산의 격차가 좁아지겠죠. 전기차 특유의 범퍼부 에어 인테이크를 숨기는 브랜드도 많지만 GV90는 플래그십답게 G 매트릭스 격자 패턴과 크롬 장식으로 이를 호화롭게 장식했습니다. 다만 최근 친환경 행보를 위해 전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크롬 장식을 없애고 리얼 메탈 혹은 다른 도색법을 쓰는 방향을 택하는데, GV90는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매끈한 측면은 수평적인 루프라인으로 정적인 분위기를 택했고, 지붕에 루프레일과 도어 스텝이 숨겨지는 히든 기믹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양산화까지 이뤄질지 미지수이나 이 양쪽으로 열리는 코치도어는 양산화가 확정됐습니다. 모든 차량에 적용될지 아니면 알려진 대로 스페셜 에디션에만 적용될진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대차 그룹이 등록한 특허대로 B필러가 없는 필러리스 코치도어는 확정된 분위기죠.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이런 필러리스를 마이너하게라도 구현한 건 BMW i3와 기아 레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모두 용접과 소재 개선 등의 강화로 측면 충돌에 대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짝이 큼지막한 GV90의 경우 자그마한 두 차와는 비교가 안 될 견고함을 선보여야겠으며, 7시리즈처럼 반드시 자동문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죠. 매끈한 후면부는 붓으로 그린 듯 자연스러운 테일램프가 일품인데, 양산에서 차체와 얼마나 일체감을 줄지 기대가 되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손님을 존중하고 정을 나누는 한국 고유의 환대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하는데요. 3.4m에 달하는 휠베이스로 3열까지 여유롭게 지원한다 알려졌으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 스피커, 그리고 온돌인데요. 삼성이 제공할 OLED 대시보드 디스플레이 경우 현재 내보내는 정보에 따라 디스플레이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기술은 LG 롤러블 TV 등에서 의외로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할수록
갈수록 중요해지는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장 극적인 경험을 보여줄 것 같아 양산이 기대됩니다.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오토 V920 프로세서가 탑재되기에 10개의 CPU를 통해 음악과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죠. 운전 정보 등을 실시간 처리할 수 있다 하는데 빔 프로젝터를 탑재한 폭스바겐 ID 라이프 콘셉트의 고급판이라 할 수 있을까요? 스피커의 경우 콘셉트에서부터 실제로 작동되는 스피커와 우퍼를 노출해 화제가 되는데요. 에스컬레이드 IQ처럼 40개의 스피커를 달 예정인지 기대가 되고, 센터 콘솔의 이 크리스탈 스피어는 평소엔 장식으로 쓰이지만 스피커가 필요할 땐 회전하며 고음역 트위터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은 온돌인데요. 이 역시 특허 등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배터리에서 나오는 복사열을 차량 난방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뛰어나고 뜨거운 바람을 직접 쏘는 게 아니기에 건강관리 면에서도 유리한 정통 온돌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외에 재밌는 건 움직이는 기어 노브인데요. 스티어링 휠 뒤로 컬럼식 기어 노브가 있는데 시동이 꺼졌을 땐 수직으로 서 있고 시동을 걸어야만 우측으로 내려와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동을 걸었는지 파악하기 힘든 전기차에서 직관적인 움직임으로 시동 여부를 보여주는데 GV60의 크리스탈 스피어도 이런 용도였죠. 세 번째, 재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EM 플랫폼과 SK온의 배터리가 확정됐으며 현대의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가 적용되는데요. 지금은 배터리나 모터 등 핵심 부품이 차종마다 별도로 적용되지만 이를 표준화 및 모듈화하는 것으로 현재로선 각각 따로 노는 배터리 팩 역시 9종으로 표준화가 이뤄집니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 밀도를 지금보다 50% 개선하고 원가는 40% 절감할 계획이죠. 1회 충전으로 최대 800km 이상 주행거리까지 보장된 바 있으며 600마력 이상의 최대 출력이 확정돼 압도적인 스펙이 기대되네요. G90의 에어 서스펜션과 후륜 조향은 기본입니다.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작년 말 기공식을 연 울산 6공장에서 생산되며 연간 약 2만 1000대의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2월 출시가 확정됐죠. 차량가는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사이로 포지셔닝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BMW X7, 벤츠 GLS의 가격대와 정확하게 겹치는데요. 물론 한 단계 더 큰 덩치와 압도적인 재원 그리고 후치도어까지 분명 비싸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인 모습의 실물이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GV90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